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중간중간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곧장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주가상으로만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더워요, 많이요. 막바지 무더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잘 이겨내고 견뎌내죠. 그리고 뭐 딱히 인과관계는 없지만 가을 그러면 또 앱이 아닙니까? 뭐 가을의 전설도 만들어냈고 막판 무더위 잘 견뎌낸다면 우리 엘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엘비한테 좋은 소식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주가는 영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태고요. 그 솔직히 우리는 오랫동안 엘비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믿어 왔잖아요. 뭐 현재도 믿고 있지만서도요. 근데 주가로만 보면 지금 주가는 당체 잘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NDA 신청은 물론 본심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례적으로 이의 제기도 없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가인 소식을 또 살펴보시면 8월, 9월 중에 CMC 실사까지 완료가 된다면 현재 정말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건데 뭐 쉽게 지금까지는 매우 순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진짜로요. 게다가 사측에서는 신약 허가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두고 현재 일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상업화 전략에 현재 매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기사를 보셔도요. 키 오피니언 리더 이것도 상업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상업화 이후 시장성을 평가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자 이런 행사도 했고요. 뭐 보시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 확고한 간암 치료제 트렌드, 역대 간암 치료제 중 가장 긴 2년에 가까운 생존 기간, 이 필드에서 20년 넘게 이르지만 이렇게 큰 숫자는 처음, 치료 중단율은 3.7%로 역대 간암 치료제 중 가장 낮은 수준 등등등 호평 일색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좋은 뉴스 많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지에도 게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네이처 포트폴리오에서 발간한 학술지에도 이렇게 게재가 되면서 조금 가정하자면 전 세계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리보인데 주가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리보의 가치가 과연 이게 맞을까? 간암 1차로만 보수적으로 매출 1조, 영업이익도 보수적으로 75%라고 치면 약 7,500억 원인데, 그러니까 가치는 일반적으로 공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요, 뭐 경영학 관점에서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준 값인데, 뭐 구태여 전문가의 평가로 구체적인 수치를 보지 않아도 지금 이 주가는 과연이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얼른 제 가치를 받았음 하고요. 여튼 이번 가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이렇게 못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구태여 이유를 좀 찾아보면 아직 바이오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열풍 이후에 이렇게 2차 전지 열풍 이후에 바이오주로 좀 주도주가 변화하길 바랬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초전도체 관련주로 갔어요. 아니면 얘로 갔는데 글쎄 뭐 어제 오늘 정도가 보시다시피 단기 상투권이었던 것 같고요. 잠깐만 얘네들이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등주 패턴을 보시고 갈게요.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높긴 높아요. 이 자리가 딱 보시면 꽉 차 보이잖아요. 근데 2차 파동 초입이기 때문에 높아도 사실 이런 거는 매수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매우 탄력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긴 해요. 어찌되었건 매우 오늘에서는 물론 이제 하한가를 갔다만 매우 탄력적인 구간이었던 시작점은 우리가 많이 봤던 이런 패턴, 장악 패턴, 그리고 꼭 이 자리가 높아 보여요. 근데 나중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신성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5일선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게다가 거래까지 줄면서 매우 이상적이에요. 빨리 올라가는 케이스는 이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론 결론을 보시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일단 종가는 한번 와해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5일선 그리고 음봉을 감싸주면서 거래는 어제보다 적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패턴 좀 잘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패턴 아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파워로직스랑 구테어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얘도 비슷합니다. 이때 보시면 요 다음에 올라간 5일선 그리고 거래 줄면서 다시 파동이 이어지나 했더니 물론 이 다음날도 매우 변동폭이 컸죠. 변동폭이 크면서 결론적으로는 종가상으로는 한 번 더 누르고 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사실 얘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신성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이밍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급등주 패턴 보시면 LB도 분명히 이런 패턴 나올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그리고 그 매기가 이제 좀 바이오 쪽으로, 게다가 이제 또 셀트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라고 기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맥신 관련주로 왔습니다. 맥신 마시는 커피 아닙니다. 맥신. 휴비스 얘도 뭐 상한가를 갔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요런 패턴 이렇게 딱 장악해주는, 거래 나오고 장악해주는 패턴 나오니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거 좀 봐주시고, 예, 뭐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쪽으로는 이렇게 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셀트랑 셀케가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바이오 바람몰이를 하려고 하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바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일단 동풍으로 좀 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줬던 1등 공신이 동풍이었잖아요. 이 동풍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큰 바람이 바뀌려면 한 번에 못 바뀌잖아요. 이런 시도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람이 불다 보면은 바람 길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 셀트의 합병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셀트도 합병하는 최종 목표가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에서 벗어나서 신약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램시마 SC 10월 미국 허가 시작으로 신약 한두 개를 더 추가한다는 계획이니까 바이오 훈풍을 가을쯤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바이오는 신뢰를 못해도 셀트는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합니다. 예, 혹자는요. 그래서 뭐 꼭 바이오 시밀러랑 신약이랑 비교해서 어느 회사가 더 좋네 어쨌네 하려는 건 아니고요. 셀트가 신약 기업으로 우뚝 서려고 한다면 당연히 LB가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 타이밍이 10월이니까 가을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 기왕 셀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주가행 자료를 좀 보고 갈게요. 셀트 요 당시 2020년도 코로나 때죠. 그래서 셀트가 이 당시 때 셀트 3총사가 80조, 시총 80조를 기록을 했어요. 넘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광풍이 불던 시절이라 보시면 이 당시 때요.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지만, 근데 보시면 이 당시 때 가격이랑 지금 비슷하잖아요. 2020년도랑 이 당시 때랑 지금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이때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큰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교해 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얼추 가격이 비슷하니까요. 요때 보시면 다시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 매출은 1조 뭐 1,300억 원이 좀 못 됐고, 영업이익은 약 3,800억 원이 좀 못 됐는데,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약 33%가 좀 넘게 나왔고, 근데 구테어 비교를 하자면 주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1조 매출 가남 1차로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이익률을 80% 봤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75%로 봐도 7,500억 원이 돼요. 그러면 셀트가 매출 1조에 영업이익 약 3,800억. 그럼 셀트가 매출 1조 1,300억 원일 때 영업이익 약 3,800억. 보수적으로 75%, 그리고 보수적으로 매출 1조를 작아도 7,500억. 더블입니다. 더블인데 주가행에서는 HLB 그룹 관련주 요거 LB, L생, LG만 시총 100조를 예상을 했어요. 더블 이상임에도 그때 셀트 3사는 시총이 80조, 예, 요렇게 LB
L생, LZ까지 이렇게 시총 100조로 예상을 했네요. 근데 뭐 좀 전에도 보셨지만 꼭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다른 일본의 제약사 에자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상황만 놓고 보면은 LB 주가를 보면은 좀 많이 힘에 부치긴 합니다. 여튼 좀 바이오 동풍이 불길 바라고요. 아직 바이오 시장으로 매기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상황도 뭐 최근에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에 미국 추가 긴축 여파도 있었고요. 또 바이오다 보니까 LB는 공매도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 셀케 얘기를 했는데, 셀케가 이제 합병이 되니까 뭐 자력은 아닌데요. 셀케가 이제 없어진다면 LB가 코스닥 바이오 시총 1위가 돼요. 네, 뭐 1위니까 좋아요. 예, 좋은데 뭐 자력은 아니지만서도요. 근데 1위가 되니까 그만큼 코스닥에서 공매도 표적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조금만 올라가려면 막 때려치고 하는데 더 힘들 것 같고요. 뭐 또 좀 올라갈 만하면 득달같이 나와서 공매도 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에서는 사측의 공매도 피해 우려를 감안해서 코스피 이전 의견을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피로 가면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되지 않아서 5월 FDA 승인 전후 공매도 불가 종목이 된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우려도 낮고, 만약 이전을 하면은 반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가 또 FDA 허가 여부 결정이니까, 그때 만약 LB가 시세 분출이 된다면 공매도가 없으니까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사측에서도 주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예전 진 회장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코스닥에 애정, 뭐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1위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개인적으로는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물론 뭐 CEO도 아니지만서도요, 뭐 이게 코스닥에 있는 게 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 피해만 많은 마당에 하물며 이번에 또 무중 5%한 것도 사실 공매도 여파도 있었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거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있으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못 움직이는 이유를 구태여 또 살펴보자면 신뢰 회복이겠죠. 근데 요즘은 사실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한 발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이민요미 허리케인은 1년이 다 돼갔는데 뭐냐라 그러면 뭐 그렇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리본은 상업화를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요 KOL 회의도 상업화 때문에 열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거였고,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요.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직판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현재는 본심사에 착수를 했고, 올해 미국 26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면허를 받는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정세호 엘레바 대표 인터뷰 기사인데 객관적인 상업화 전략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리보의 성공적인 미국 실시를 위해서 900개가 넘는 작업을 현재 완수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90개는 중요한 작업이고, 그리고 307개의 상업화 전략을 수립했고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현재 조기 상업화를 위해 세밀한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경력이 많으시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또는 가상으로 만나서 차별화 영역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뭐 좀 전에 보셨던 KOL 회의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 4월에 다케다 출신 최고 상업 책임자 CCO, 예전에 여자분 그분 성함이 뭐였죠? 여하튼 그분에서 바뀌었고, 현재 상업화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특히
4개 영업 부분 직판이기 때문에 영업 부분 구축하고 부문장, 부문장까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직판이니까요. 그래서 뭐 요 수출입, 영업 지원, 뭐 서비스, 제품 관리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할 거고, 직판이니만큼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 중에서 특히 직판이니까 가장 중요한 판매 면허. 그래서 아까 26개 주만 보셨잖아요. 근데 그 26개 주는 미국 51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BFDA FDA 허가 전에도 면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했고, 나머지 13개 주는 FDA 허가 후에 면허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후에 할 거고, 나머지 3개 주는 3자 물류 면허로 의약품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총 3단계 전략 중에 현재 2단계 전략 달성하기 위한 면허 신청 등 모든 작업을 완료를 했는데, 아까 1단계 단계는 이미 나왔었죠. 뉴저지주에서 판매 면허를 획득한 것으로, 이제는 2단계 전략 올해 말까지 26개 주 요거 BFDA 주의 판매 면허 확보, 그리고 3단계 전략은 허가 즉시 FDA 승인주 판매 면허 획득하는 거 요거요. 13개 주 등등등 해서 5개 수행 과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게 올해 요게 또 뭐 사실 주가랑도 좀 관련이 있게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PBM 등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통합 출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튼 뭐 지금 당장은 믿고 싶지 않은 주가지만 그럼에도 보셨다시피 하나씩 하고 있고, 뭐 또 전문가들의 호평도 있고, 그래서 가을엔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저는 다시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